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달할 내용은 우리 음식으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영양에 관한 뉴스를 가져왔어요. 보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많이 먹고 먹거리가 넘쳐나는데 영양 결핍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영양 결핍이 70%가 비타민 D의 부족이고 한 해에 33만 명이 영양 결핍으로 진단을 받는다면 진짜 한 번 정도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진짜 우리 몸에 좋은 먹거리인지. 자, 그렇다면 이 음식 속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뇌, 심장, 뼈, 건강에 빨간불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하면 내 몸에 질병을 갖다 주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비타민 D가 결핍하면 수면 장애, 그리고 치매도 악화시킨대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저처럼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분들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만 섭취하는데 실제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대부분 선크림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거의 밖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 비타민 D의 결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했을 뿐인데 우리 몸에는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좀 놀라운 뉴스예요. 20대 암 환자 증가율이 44%로 쭉쭉 올라가고요. 그 중에 5대 암으로 치료를 받은 20대 청년이 최근 5년간 45% 급증하게 나타나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보면은 5대 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이것으로 진료를 받은 20대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15년 내에 국내 암 환자 40% 급증하였고요. 20대 암 환자도 급증하였다, 이렇게 많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음식이 무엇인지 보면요, 음식이 나라고 해요. 내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내 건강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매일매일 세포가 태어나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실시간으로 필요한데 그때그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시시때때로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영양소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양소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사용된다고 하였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소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영양소들이 효소 작용을 통해 작은 입자의 영양소로 분해되고, 이 영양소는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각 기관의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는 자신이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분열해서 모이고 모여 각 조직이 되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리고 또 기관이 모여서 장부와 기관기가 됩니다. 결국 사람이 몸이 되는 건데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가 결국 내가 된다는 거예요. 한편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영양소들은 칸으로 가서 저장되어 각 기관과 조직으로 필요 성분을 보내고, 사용되지 않은 잉여 영양소는 체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재미있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잉여 영양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음식은 분해되어서 내 몸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 체내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에 쌓이게 됩니다. 차곡차곡.
그래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물질이 총집합체가 바로 우리 몸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심부러울 정도의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가 결국 내가 되는 것, 곧 음식이 나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볼 수 있는데요. 음식이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소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 영양소는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되고 세포에 전달되므로 세포가 대사 과정을 거쳐서 조직, 피부, 머리카락, 지방 조직, 체내 지방으로 쌓이기도 하고, 간에 저장되었다가 또 술도 마시면 알코올 해독하는 데 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가 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리고 뼈 장기가 또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람이 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단히 맨 위에서 오른쪽 갔다 내려왔다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영양소가 되고, 영양소는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전달되고 세포까지 가는데요. 세포가 대사를 합니다. 우리 신진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낡은 세포가 죽어가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는데, 이때 네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이동하는데 바로 조직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일을 하거나 움직일 때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간에 필요한 것은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잉여의 영양소는 너무 많은 영양소가 남았다. 그럼 이때는 이것이 지방으로, 체내 지방으로 되고요. 결국 이 조직이 또 모여서 장부 기관이 되고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에서 일하는 효소가 이렇게 복잡한, 먹은 음식이 우리 몸으로 되잖아요. 이 과정에 효소가 일을 한다고 해요. 이 효소, 몸에서 일하는 효소가 2000가지 이상인데요. 음식물이 소화, 흡수, 대사, 배설, 에너지 생산, 조직 복구, 구축, 세포 생산, 호르몬 생산과 조절 등 다양한 반응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화학 반응을 돕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 바로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먹는 것은 밥이잖아요. 고기, 과일, 햄버거,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을 먹는데요. 이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어서 세포가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몸에 있는 2000여 가지 효소가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이 효소가 일을 하는데, 바로 효소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또 뭔가 도와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효소가 재구실을 하려면 인자가 필요한데, 그 보조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차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차는 우리 사람이 편안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움직여 주잖아요. 사람을 싣고 다니잖아요. 근데 차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연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만 차가 움직이고, 차가 움직이면서 우리 몸이 움직여주는 것. 그래서 몸에서도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이 효소란 2000여 가지 효소가 우리 몸에서 세포에 흡수되도록 일을 해주는데,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타민은 우리 비타민 B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미네랄 중에서 칼슘이 140여 가지, 마그네슘이 300여 가지, 아연이 250여 가지, 이러한 효소를 돕는 일을 하는데요. 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더군요. 미네랄이 결핍하면 사람은 900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900여 가지 질병과 연관이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미네랄이 하는 작용을 보면 되겠죠. 미네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효소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네랄이 노화를 방지하고 암세포까지 없앤다. 그리고 다 알죠. 미네랄은 진짜로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은 자연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곧 우리 몸을 구성하며 음식 자체가 몸의 질병을 고치는 약이 되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전문가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의 말로는. 그리고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진정으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요소인지 한 번쯤 돌이켜보면서 네,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나왔습니다. 면역력의 핵심은 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의 핵심은 우리 몸이 세포인데 나아가 그 세포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인체는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모여 만든 결집체인데 이 각각의 세포 내에서 호흡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이고요. 우리 몸이 병에 대항해 싸우는 힘, 면역력의 힘도 이 미토콘드리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호흡하고 건강하게 관리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질병이 저항력도 커지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몸 기관이나 조직 세포가 오염되어서 생명력이 저하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요즘 현대인이 먹는 데는 영양소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너무 일찍 20대부터 암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식이 나입니다. 먹는 음식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변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사람이 몸이 된다. 이것을 아시면 되고요. 네, 독일의 제품은 독일 PM의 제품은 자연에서 온 거지요. 네, 그래서 세포가 살아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오른쪽에 생활습관병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암까지 모든 것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을 고치면 치료가 됩니다. 약을 평생 먹어도 이게 완전히 완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병이죠.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은 우리가 일찍 자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내 몸이 되는 음식, 이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자연에서 얻은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우리 모든 분들께서 평생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럭셔리 팀 마크 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